안 써도 되지만 쓰고 와야지. 돈 보여주면 안 됐잖아. 내가 사고 돈을 보내던 거. 내가 알아야지. 돈 벌러서 들어가는 자, 죄송합니다. 1번에 5, 아니, 이걸 줘야지. 2번에 2, 3번에 2, 4번에 1, 5번에 5, 6번 2, 7번 5. 막 동그라미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8번 1. 소리가 달라요. 동그라미랑 틀린 소리는. 9번에 3, 10번에 4. 루를 1번 불러줄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논술 2. a는 5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뭔데? 너 어딜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아가씨. 논술형 3번. 정답 3번에 잘 알아들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논술 4번에 1번. 답이 이렇게 그지 같은가? 내가 틀리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이 고쳐줘. 4번에 1번. 선생님 계산으로는 5분의 17,2. 2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7. 3번 3,2분의 1. 논술 5번도 답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A는 4 이상 5 미만 또는 A는 마이너스 7 초과 마이너스 6 이하. 마지막 페이지. 논술 6번 점 P 3,7. 논술 7번도 정답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정답은 그러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5보다 크다? 맞나? 논술 8번 36. 남아있는 사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네. 없어요? 약간 전체적으로 쉬운 느낌이 들 수 있는 문제들도 고등학교 수학시험은 채점하기 쉽지 않지. 자, 그럼 두 번째 거 채점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끝내고 합시다. 첫 번째 페이지 다시 넘겨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첫 페이지 질문. 저는 연립방정식이라서 도능은 아니에요. 연립방정식 파트는 저기 현욱이만. 질문 없니? 두 번째 페이지 질문 6번 가볼게요. 연립부등식을 한 줄로 표현한 거죠 지금? 연립부등식 정상적으로 만들어 볼게.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는 부등식을 두 개씩 짝져서 적어주면 돼. 이거 모르고 있는 친구 있는 거 아니지? 첫 번째 부등식은 이거. 두 번째 부등식은 이거. 아마 질문한 친구도 실수해서 문제가 정답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려운 문제 아니고 정말 그냥 기본적인 문제 맞죠? 연립부등식 선생님 편의에 맞게 다시 정리할게.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 이상의 부등식과 이거는 이쪽으로 넘기면 낫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2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 잘 할 수 있어도 그리라고. 이거 아래로 블록해. 인수분해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로 될 것 같고 찾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쪽이야. 바로바로 연립 정답자를 준비해볼게. 첫 번째 정답은 마이너스 3 이하거나 아니면 2 이상이거나. 자, 두 번째 정답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는 아래로 블록이고 인수분해는 x-5와 x 플러스 4로 되는 것 같지?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쪽이겠네. 그래,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5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을 거고 5는 이쪽에 있겠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아니면 2부터 5까지를 의미하는 정답으로 표현이 되면 되겠다. 말 안 해줘서 여기 등호 없네요. 여기 등호가 없어요. 그럼 여기 하얀 점 되는 거야. 여기도 하얀 점 되는 거고. 다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라 2번을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였죠. 절대 어려워서는 안 될 만한 그런 내용의 문제 맞지?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고 기본적으로 다뤘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니까 실수만 없다면 정답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니? 좋아요. 세 번째 페이지 질문. 눈수령 2번부터 가겠습니다. 이것도 연립부등식이네. 연립부등식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1번, 2번, 3번 자리에 적혀있는 식들을 1번, 2번 부등식 하나, 2번, 3번 짝지은 부등식 하나에서 연립으로 풀어주면 되는 건데 그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범위 안에 정수가 한 개만 있길 바란다네요. 이거 한 번만 더 접자. 암산으로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연달아 한 줄로 표현되어 있는 연립부등식 질문이 들어온 거 보면 자, 이렇게 식 하나랑 여러분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찾을게. 이건 대신 암산을 좀 합시다. 먼저 이거 풀면 마이너스 x 넘겼을 때 7x 마이너스 2 넘겨주면 a 플러스 2 양변 7로 나눠주면 x는 7분의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부등식 마이너스 2x 넘기면 5x 넘기면 15 5x가 15보다 작다니까 x는 5분의 1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정답은 바로 출시하러 갈까? 7분의 a 플러스 2부터 3 전까지래. 이렇게 이게 연립부등식이 해결되는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계산해낸 이 부등식의 해의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정수가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네. 그 한 개만 있어야 되는 정수는 누구지? 2가 돼야 되죠. 맞아. 2만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또 다른 정수 1은 어디 있는 거냐? 바깥쪽으로 빠져있다는 얘기야.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 범위 안에 없고 3이나 4나 5나 6 같은 것도 범위 없어. 이 범위 안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정수 한 개는 2만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또 간만이긴 하지만 연습해야겠지. 명심해라. 이런 모양이 정답인 거니까 7분의 a 플러스 2가 1보다는 오른쪽에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저런 모양의 정답이 되고 저 범위 안에 2라고 하는 정수만 들어가는 거구나. 연습해야 될 건 뭐? 정답이 이게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모두 등호 어딘가에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범위 찾아내고 칠판 봐. 7분의 a 플러스 2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찾아내고 이제 세부적으로 얘가 이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나 여기에 붙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갈게. 여러분들이 정답 말해봐.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안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얘가 1과 같은 위치. 그러니까 이 까만 점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칠판 보고 있니? 까만 점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1과 2, 2개. 문제는 한 개를 원하고 있는데 2개가 나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얘가 2랑 같은 위치에 오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얘가 이 까만 점이 이렇게 와서 그려지기 시작해도 이 범위 안에 2라고 하는 정수 한 개가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등호는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등호가 없게, 여기는 등호가 있게. 암튼 갈게. 양변에 7 곱한 다음에 양변을 2로 이항해서 그럼 7 곱하고 2 이항하면 5보다 크게 7 곱해서 14 만들고 2 이항하면 12보다 작거나 같게. 누가? A가.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이거 또 앞으로 시험 보기까지 한 2주 안팎으로 좀 남았지? 그때까지 또 이런 문제를 풀게 되겠죠. 선생님이랑 몇 번 정도는 더 풀 거야. 근데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 맨날 저렇게 등호 붙인다고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 물론 선생님이 풀 때마다 말은 해주겠지. 근데 풀 때마다 말해주면 뭐해? 풀 때마다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지 말자. 이젠 익숙해져야지. 말했잖아. 문제가 원하는 조건에 숫자를 집어넣고 그거 보면서 범위 만들어. 파란색 범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파란색 범위 만든 다음에 마지막 그 끝쪽에 등호를 한번 확인해봐. 등호가 들어가야 정답인지 등호가 빠져야 정답인지 그것까지 확인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놓칠 리가 없다는 얘기죠. 필기도 해라. 이제 이 문제는 정말 선생님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아도 내가 풀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냅둬도 돼. 풀지마. 필기하지마. 시간 낭비야. 할 수 있는 뭐 하냐? 긴가민가 아리송 모르겠는 사람들은 해놓고 공부해. 다시 한번 할까? 같은 페이지 질문 더. 논술 5번이요. 논술 5번. 5번. 이것도 지금 같은 유형의 문제 같은데 합시다. 한 번 더 연습하자. 논술 5번. 얘랑 비슷한 문제인 느낌 들거든? 뭐 아니면 말고. 논술 5번 가볼게요. 우리 정답 조식할까? 첫 번째 부등식. 선생님 봐라. 이렇게 그래도 맨날 그리는 거 봐. 인수분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으면 하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찾는 건 0보다 큰 쪽이니까 정답 여기다 기록해놔야지. 첫 번째 부등식을 찾아 풀어서 얻게 될 정답은 여기겠죠.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쪽이거나 3보다 큰 쪽이 정답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3.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암산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문제 있는데 문제에 대한 예의를 차려볼까? 적자!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a로 될 거거든.
이거보다 얘가 좀 더 어려운 이유는 요거 때문이겠지? 아까는 첫 번째 범위든 두 번째 범위든 내가 확실하게 정답을 말할 수 있었던 반면,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자신이 없냐? 인수분해까지 다 해놓긴 했지만 과연 이 그래프가 절편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래프인 건지, A하고 마이너스 5라는 절편이 이렇게 생긴 모양인 건지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을 수밖에. 이거 두 가지 다 가능한 거니까.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A가 두 개의 절편인 거 맞는데 둘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 문제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수학에서 얘기한 적 없는 거 함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의 그래프라면 정답은 마이너스 5부터 A까지.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정답이 된다면 X는 A부터 마이너스 5까지가 되겠죠. 두 가지 경우 모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문제 끝까지 읽어볼까? 정수가 두 개 있으면 좋다네. 그럼 나 1번부터 가볼게. 이거 1번으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부터 A까지 합친다. 마이너스 5부터 A까지 닫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정수가 두 개 나와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자, 시작 때 했네. 정수 뭐 나왔지? 여기 공통범위 지금 마이너스 5라는 숫자 하나 나왔네. 한 개 더 나오면 돼. 그럼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 5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젠장 얘 때문에 지금 비어있어. 얘가 아무리 이렇게 닫아줘도 여기에 마이너스 4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니? 그럼 첫 번째 정수 마이너스 5, 이제 두 번째 정수 찾으러 갈게. 계속 온다? 왜? 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정수 찾을 때까지 계속 와야지. 여기가 계속 비었어. 계속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그러다가 여기까지 넘어와야겠네. 넘어와서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대답해봐. 이렇게 닫았을 때 드디어 문제가 말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정수는 누가 돼야 되지? 맞아. 4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5 하나, 4 하나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와 4 사이 정수가 많은데 왜 4가 돼야 되나요? 봐봐. 이 사이에 이 마이너스 5 다음에 붙어있는 이런 숫자들 사이에 이 정수들은 정답이 될 수 없는 정수들이야. 얘가 갖고 있지 못한 답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정수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알겠네. 두 번째 정수가 여기까지 돼야 된다면 A는 4의 오른쪽. 그럼 두 번째 정수 말고 세 번째 정수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5는 A의 바깥쪽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똑같이 해볼게. A의 범위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4와 5 사이. 자, 또 대답해봐. 이 까만 점 4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돼? 안 돼? 되죠. 들어와야 돼. 까만 점 5랑 같은 위치에 오면 되나 안 되나? 5랑 같은 위치에 오면 공통정수가 마이너스 5 하나, 4 하나, 5까지 하나 3개가 되어버려서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답. 거기다 또는 이제 두 번째 경우 있으면 정답 찾아놔야겠지. 두 번째 거 한번 더 그림 그려볼게. 다시 가자. 첫 번째 정답이 누구였어? 마이너스 4의 왼쪽, 3의 오른쪽이었죠. 잠깐만 다시. 왼쪽인 것 같으니까 좀 오른쪽으로 그려야지. 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얘를 붙일 거야. 정답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A부터 마이너스 5까지입니다. A부터 마이너스 5까지. 여기가 공통범위겠네. 아까는 여기하고 여기가 공통범위가 돼서 그 범위 안에 정수 두 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가 공통범위예요. 그럼 여기에 정수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야? 두 개. 그 첫 번째 정수가 누구지?
마이너스 5. 그 다음 점수 뭐 돼야 되게?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확하게 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정수가 돼야 될 마이너스 7은 이 범위 밖으로 나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또 범위가 A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냐? 마 7과 마 6 사이가 되고 대답해봐. 여기 등호 들어와야 돼 말아야 돼? 등호 들어오면 큰일 나지? 까만 점이 여기까지 오면 정수가 3개가 돼버려. 안 돼. 얘가 여기로 오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5는 여전히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맞을 테니까 이렇게 정되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정답을 말했는지 아니면 아까는 잘못 풀었고 지금은 잘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됐던 친구들은 요거 두 문제 조금 쉬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 요거 두 문제만 좀 진지하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들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아직 자기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해야 돼. 웬만한 친구들은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나만 지금 못하겠구나 하는 반성해야 된다고. 좀 집중 좀 해서 이걸 관련된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보자고요. 자, 필기들 하세요. 논술 5번은 필기 해놓고 조금 기다렸다 질문 다시 받아볼게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하지만 이 그림 그리는 거에 인색하지 마. 그림 그리는 거 아끼지 마세요. (2차) 부등식 풀 때도 2차함수 포물선 그래프 그리고 연립 부등식의 해를 표현할 때도 순식간에 정답 표현해보고 사람 머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처리하지 못해. 머릿속에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오긴 하잖아. 계산하는 순간에 어떤 순간은 암산이 필요하지만 어떤 순간은 실수를 줄이기 위한 꼼꼼함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좋아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 질문. 논술형 8번 가볼게. 아무래도 지금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이 8번이 이때 가온고 시험에 킬러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런 문제들도 킬러 문제가 되는 거였겠지? 칠판 적혀있는 이 문제도 누군가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누군가한테는 이거 맞추면 등급 올라가고 못 맞추면 등급 떨어지는 문제. 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네. 하지만 선생님 생각은 논술형 8번이 자, 이 문제는 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 보고 맨날 말하지. 좋은 문제라고. 원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야. 어쨌든 천천히 해결해보자. 얘들아, 이 원이 지나가는 몇 개 이상 나와있지? 3개 나와있죠. 3개 나와있으면 원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표준형의 일반형의 원을 구할 때 이 원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가 알려준 정보가 점 3개라면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구하면 돼.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 그렇게 풀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에 기본적인 응용 능력 딸린 친구들 많잖아. 부족한 친구들. 응용이 잘 안 되면 배운 대로라도 풀어야지. 여기다가 3,0,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넣어서 ABC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풀면 정답이 나와요. 뭐가 나와? 원이 나와. 그런데 이 원 주어진 점이 생각보다 독특해. 그래서 선생님은 뭐로 풀 거냐? 원의 중심을 여기로 잡고
이걸 반지름의 길이 얼로 잡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이라면 여기도 얼이야. 그런데 이 얼에서 1만큼을 뺀 이 길이는 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거기다가 이 길이는 원점부터 마이너스 3,0까지 거리니까 3이 되는 거고. 선생님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얼값을 찾고 싶어. 원래는 일반형으로 원을 찾아야지만 정상이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얼값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자. 빗변을 제곱한 결과는 3과 얼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결과랑 그럼 전개하면 얼 조금 날아가고 마이너스 2r 더하기 10이 0이니까 2r 20, 얼은 5가 되겠네. 이럴 때 암산을 빨리 하고 이런 문제 풀 때 시간 줄이고 이런 거 풀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 그리고 선택을 잘해. 그래서 얘들아 원이 나왔다. 원이 나왔어. 이 얼값만 알면 원을 알게 된 거야.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0, 얼마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야. 미안, 5야. 그럼 이 길이도 5야. 마이너스 1부터 5칸 올라간 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25가 된다는 그런 원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한 이 원은 얘야, 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공서 범위로 넘어갑니다. 문제 읽어볼게. 점 Q라고 하는 녀석이 C부터 P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Q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대.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답니다. A, B라는 점이 있대요. 빨간색 어딘가만 돌아다니는 점이 있대. 고개 들고 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졸려고 하는 친구 살짝 보이려고 했거든? 졸린 느낌 들면 잠깐 일어나서 해. 자, 계속 읽을게. 쭉 빨간 어디를 돌아다니는 점 Q가 A, B일 때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B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자, 시작해볼까? 점 Q가 이거지? 근데 점 Q가 어떤 점이야?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원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원에다가 A, B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원 위에 점이 맞잖아. 원 위에 점이 맞잖아요. 그럼 알겠네. 이거 문자 2개 가져가지 말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식의 모습을 문자 1개로 바꿔볼까? 바꾸려면 요거 바꿔주면 되겠네. 해볼게. A제곱 더하기 이게 25니까 여기 적혀있는 마이너스 A제곱은 여기 나중에 해라. 마이너스 A제곱 이것만 넘기면 되죠. 그럼 B 마이너스 4의 제곱 25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A제곱을 B만 4의 제곱에서 25를 뺀 거 요거잖아. 이걸 여기다 넣겠다고. 그럼 식 적는다? 적어? 얘 대신 이거 적어주면 B만 4의 제곱 마이너스 25에다가 4B를 더하라는 식이었지. 비교해봐.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문제가 묻고 있는 이 식하고 내가 만들어낸 이 식이 같은 식인지 다른 식인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진지하게. 문제는 첫 번째 줄걸 묻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걸 두 번째 줄로 바꿨거든.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뭐였느냐? A, B가 원 위의 점이니까 이거 성립해야 되고 이 성립하고 있는 등식을 살짝만 변형해주면 이것 대신 이거를 넣을 수 있었더라. 그래서 넣어준 거야.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8B에 플러스 4B 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25하면 마이너스 9. 그럼 표준형
b-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3. 아, b가 2일 때 최소값이구나. 근데 이상하네. 왜 이 문제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3이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이라서 아무리 봐도 최대값은 안 보이는데 최소값은 보이는데 최대값은 안 보이는 문제인데 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던 걸까? 아까 문제가 얘기한 게 있었어. 이 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 점의 y좌표 b는 잘 봐.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점들의 y값의 범위는 0부터 여기가 4였지. 반지름 5였지. 4에서 5만큼 더 여기 9가 되겠네. 9까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 b에 넣을 수 있는 값은 0부터 9까지만. 그러니까 최대값은 2를 축으로 하고 있는 아래로 부록한 함수에서 최대값이 이 범위 내에서 허락이 된다면 2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9가 되겠죠. 0은 한 이쯤 될 거고.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진다. 이렇게만 그려진다는 얘기였을 거잖아. 파란색만 보고 찾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 B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이거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이미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들을 수도 없이 풀었고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그대로 못하는 친구들 많았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이 못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잖아. 한 번 가르쳐주고 한 번 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으면 그거 잘한다는 과정으로 다음 단원을 시작하고 있는 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알고 있는 문제니까 한 번 더 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낸 걸 거고, 왜 전에 배웠던 거 내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본 친구가 바보 소리 듣는 거지. 수학이라는 건 항상 누적돼서 배워나가는 거니까. 필기하기 전에 정리하자. 문제에서 점 3개를 알려준 원이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원부터 찾았습니다. 그 찾은 원에 점 Q가 있대. 선생님 뭐 했어? 그 점을 원에다 집어넣었어. 왜? 점이 원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이 녀석의 최대값 찾아달래. 아니 다행인 게 요거 대신에 A제곱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었다는 거지. 문자가 하나로 줄었어. 줄어서 정리하고 보니까 2차 함수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야. 근데 문제가 최대값을 찾아달라잖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최대값을 찾아달래. 뭐가 있구나. 그걸 어디서 찾느냐? 점 Q가 움직일 수 있었던 범위. 누구의 범위? B의 범위. 누구의 범위? Y좌표의 범위. 이 빨간 선의 Y좌표의 범위 0부터 9까지. 여기 0, 여기 9니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그래프는 사실 전체 다 그려지는 포물선이 아니라 0부터 9까지만 그려지는 포물선이었더라. 그래서 최대값은 9 넣었을 때 나오는 거죠. 9 넣게 되면 77에 49, 49 빼기 13이니까 36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최소값 찾는 문제였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13이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값 찾는 문제였으니까 36이라 대답하는 게 맞을 테고요. 이 문제 필기부터 할게. 고등학교 수학 100점 맞는 거 기적이라 생각해도 될 만해. 그 정도로 100점을 맞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 매 시험마다 없을 수는 없어.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100점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 전교생이 한 명일지라도. 근데 그 한 명이 내가 되는 건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100점 맞은 학생은 칭찬 일주일 내내 들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한 거거든.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런데 그럼 100점 맞는 것도 좋겠지만 시험이라는 건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방금 했던 말처럼
풀 수 있는 문제만 맞춰내면 돼요. 자기 실력과 풀면 돼. 그렇게 풀 수 있는 것만 문제만 맞추면 말했잖아. 미련이 안 남는다고. 몰라서 찍어서 틀린 문제 아쉬워해? 그럴 이유가 어딨어. 옆에 있는 친구는 찍어서 4문제 맞았는데 나는 찍어서 1문제도 못 맞았고 뭐하러 아쉬워해.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올바르게 실수 없이 풀었다면 만족하면 돼요. 얘기들 하시고 도농복권은 좀 더 질문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뭐 아니면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도 아까 한번 풀어봤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도농고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했었어요. 여러분들 느낌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기운들 차려. 여기 뭐 매갈리들 없이 여기 쳐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그냥 잠깐 쉬자. 그냥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도농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냥 바깥 바람들 좀 쐬고 오고 교실만 있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두 번째 따고 정신 차리고 하자. 여기 뭐야? 한판도 안 뜬금이라고 했더니 근데 왜 저러나 아니 세미나로 싸우고 내일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 원래 일요일이었어. 방학 두 번을 형님 말이 안 돼. 대신 나랑 분당에 시간 죽었어요. 생각처럼 잘 안 되겠지만 잘못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막 누가 앞에 인문계를 풀어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나와봤자 그런 문제는 한두 문제 나왔어. 자, 세션 준비하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고? 뭐야 이거? 야 이거 너 거잖아. 핸드폰에 넣어놨어. 왜 son래? 자 부를게. 1번 1번 2 2번 3 3번 1 4번 3 5번 2 6번 1 여기까지 하면 뭐 삐까빠까 문제 쉬운데라는 느낌 주는 7번도 마찬가지야. 7번 3 8번 5 9번 5 10번 1 야 10번 10번에서 왜 뿅뿅 쳐서 맞네. 틀렸으면 조용히 해. 틀렸으면 쉬운 문제인데 맞네. 2.0 A가 여기만. 틀렸으면 조용히 하라고. 11번 2 12번 4 여기까지도 시험 점수 나쁘지 않겠구나. 막 그런 느낌 주는 문제들이지. 13번 연립방정식 문제였죠. 13번의 정답 5 6입니다. 6 14번 4 15번 처음 보면 당할 수 있겠지만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번 2 동그라미 막 나오죠. 16번 4 16 문제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두 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맞춘지 한번 잘들 확인해봐. 17번 2분의 3 18번 3 정답 9에 9 19번 5 와 동그라미 칠 소리 안 들리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서술형 1번에 한 번에 볼 때까지 잘 들어. 1번 3, 1 2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3번
3, 마이너스 1. 4번. 혹시 유리화를 안 했다면 루트 34분의 4가 정답인 거고, 유리화에서 올바른 정답 적었다면 17분의 2 루트 34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마지막 5번 정답은 2입니다. 2. 서술형 2번. A는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2 전까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2 전까지. 서술형 3번. 이번에도 계속 같은 문제인데 자꾸 직선의 위치 바뀌니까 조금씩 헷갈렸을 거야. 잘 찾았을지 모르겠네. 서술형 3번 정답은 분수입니다. 분모는 2, 분자는 5 플러스 루트 17. 와 이게 어떻다고? 말했다고? 맞았어. 마지막 문제 맞았어? 네. 와, 잘했네. 형이야. 아 풀이했는데 답이 틀려. 동생이야. 답이 그지 같아도 문제가 뭐 그렇게 답이 그지 같아 낸건 어떻겠어? 쉬워. 가정은 너무 쉬워. 형이야. 형이잖아. 영어 빌딩이잖아. 형 하나만. 영어나 써야 돼. 형 하나만. 형. 아, 형이잖아 형. 저번에 뭐 카메라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요. 화면 잘 맞춰져 있어? 봐봐. 나 안 보여. 이러면서 봐봐. 잘 맞춰져 있다. 틀리는 거 있잖아. 자, 조용히 하고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자, 정신을 차리고 수환이도 다른 친구들도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몇 번? 9번. 1, 4분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공부를, 그러니까 수학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자세 막 강조하잖아. 뭐 물론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도,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수학에서 문제를 낼 때 표현한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다는 걸 배웠을 텐데 진짜 필요하거든. 봐봐. 1, 4분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 K, 2하고 1, K-2. 그런데 이게 1, 4분면 위의 점이라는 거지. 선생님 보자 이제. 1, 4분면 이거 양수 K 0보다 크다. K-2도 0보다 크다. K 0보다 크다. K 2보다 크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나중에 내가 찾게 될 정답이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걸 먼저 체크를 해 두셨어야겠죠. 1, 4분면의 점이 되고 싶다면 이거 둘 다 양수 돼야 되니까. 이제 도는 것스러운 거지. 도는 것처럼 지금 문제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이 3,4를 지나간대. 자, 지금 문제 차이를 봐봐. 이 도는 것스러운 문제는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 위에 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게. 같은 말이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위에 그 점이 있다는 말은 세 점 모두 일직선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로 푸는 거겠어? 세 점이 일직선이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문제 풀 때 우리 뭘로 풀었지? 뭐야, 대답 안 나와. 기울기가 같다는 내용으로 풀었죠. 그래서 기울기를 풀 거예요. 기울기를 풀 거야. 간다? 요거 두 개 기울기 할게. K마 3분의 K마 3분의 2마 3 하고, 요번엔 요렇게 두 개 기울기 할게요. 1마 3분의 K마 2에서 4 뺄 거니까 K마 2. 그래서 크로스에서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18이랑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4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제 마곱해 풀 1, 4가 0. 인수분해는 2하고 7로 되겠네요. 그런데 2보다 커야지만 1, 4분면에 있는 조건이었던 거니까 7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문제는 풀어봤던 문제로 나왔는데 이 각 학교마다 교과서에서 발췌한 문제가
얼마나 좀 변형이 돼서 나오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풀었던 내용들, 심지어 이거 도농교과서에 있는 거 아니야. 가원교과서에도 있어. 공통문제야 완전히. 어떤 문제는 도농교과서에만 표현이 돼서 다른 학교 친구들 풀면 낯설 수 있고, 또 다른 학교 문제는 또 도농교과서도 낯설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아니지.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수학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문제 아닐까. 대신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할게. 자, 또 질문. 두 번째 페이지 질문 더. 세 번째 페이지 질문. 16번 한 번만 더 설명할까? 선생님 말 잘 기억해봐. 문자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개가 있어. 지금도 사과의 개수랑 학생의 인원수야. 누구를 문자로 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개수가 어떤 애들? 적은 애들. 학생수야 사과수야? 학생수가 적어. 그래서 학생수를 X로 잡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문장 보면서 사과 개수 여러분들이 씩 말해볼까? 질문해야지. 영찬이가 말해보자. 사과 개수 표현해봐. 뭐요? 첫 번째 줄. 한 명당 8개 주면 11개가 나오는데 8x 플러스 10. 이게 정확한 사과 개수예요. 이게 정확한 사과 개수입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에서 있던 문제처럼 이제 문제 시작합니다. 이젠 12개씩 주겠대. 12개씩 줄 건데 계속 읽어보니까 두 학생 중 한 명은 아예 못 받아. 그리고 나머지 한 명도 다 받는 건 아니래. 문제 다 읽었어? 그럼 해봤으니까 사과를 12개씩 줬을 때 12개를 온전하게 받는 애들은 몇 명? 다시 지금 학생수 몇 명으로 잡았지? X명으로 잡았어. X명 중에서 12개씩 주면 몇 명이 제대로 못 받는데 2명이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럼 몇 명은 제대로 받는 거야? X-2명은 제대로 받는 거예요. X-2명은 12개씩 잘 받아. 그럼 아직 사과 못 받은 애 몇 명 남았지? 2명 남았어. 2명 중에 한 명은 아예 못 받아요. 대신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읽어봐. 나머지 한 명은 사과를 받기는 받지만 몇 개보다는 적게 받는다? 몇 개보다는 적게 받는데 12개보다는 적게 받는데 그러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점점점점 여기가 X번째 학생, 여기가 X 플러스 1번째 학생 미안 여기가 X-2번째 학생, 여기가 X-1번째 학생, 얘가 마지막 X번째 학생이면 원래는 8개씩 줄 때는 전부 다 8개씩 받아. 그래놓고도 사과가 11개가 더 남는 거야. 그래서 사과 개수가 영천이 말대로 8x 플러스 11이 맞아.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사과를 8개씩이 아니라 12개씩 나눠주다 보니까 요 두 명이 못 받더라는 거지. 얘는 아예 못 받고. 그래서 X-2명만큼만 12개를 받고 얘가 받기는 받는데 12개보다는 적게 받아야 된대. 그걸 범위로 만들어주는 게 좀. 12개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 얘가 받을 수 있는 사과 개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몇 개부터? 얘가 12개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 받기는 받는데 12개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받는다는 얘기냐? 1개부터 몇 개까지? 11개까지만 받는다는 얘기야. 사과의 개수의 범위가 적자 그냥 8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사과의 개수인데 이 사과로 선생님 봐. 이 사과로 12개씩 나눠주다 보면 어떨 때는 X-2명이 12개를 받고 한 명이 1개를 받는 경우부터 어떨 때는 X-2명이 12개씩 받은 상태에서 한 명이 11개까지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선생님이 아쉬운 게 그거야. 아니 교과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시험 문제에서 처음 봤다면 어려울 수 있어. 이 식 잡는 거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똑같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다면 식 잡는 게 편해야 되거든.
선생님은 솔직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풀어봤던 문제에서 살짝만 바뀌었는데 살짝 바뀐 게 뭐야? 교과서의 문제는 다 주고 나머지 한 명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다 주긴 주는데 나머지 두 명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 두 명에 대한 해석만 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지? 그냥 아무 사람 자신이 없다 그냥 적을게. 12x 마이너스 23보다는 8x 플러스 11이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12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에 11이면 마이너스 얼마지? 이게 얼마냐? 24에다 10 빼면 11 빼면 13인가?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x가 34보다 그래서 x는 4분의 34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면 4x가 크거나 같다. 24보다 x는 6보다. 그래서 정답 학생 수는 8.5명부터 아니네 8.5명까지였네. 학생 수는 2분의 17까지 언제부터? 6명부터.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학생 수는 6명, 7명, 8명이 가능한 거죠. 학생 수는 자연수니까 6명, 7명, 8명이 다 된다는 얘기야. 이 범위 안에 있는 x값이 자연수인 것들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질문이 뭐라고 했어? 사각일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잖아. 얘들아, 이게 사각일수야.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당연히 x가 클 때 8 넣었을 때겠지. 8, 8에 64 더하기 10은. 사각의 최소값은 학생수가 적을 때겠죠. 6 집어넣었을 때 8, 6에 48 더하기 11. 이들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것만 빼주면 되는 거고. 정답은 16이었던 거겠죠. 간단하게 기록 부탁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질문 더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 한 번 더 같은 페이지 질문인지 확인해볼까? 세 번째 페이지 질문 14번 가겠습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이 두 점을 지날 때 자, 이것도 다들 준비되겠지? 위쪽이라는 얘기 따로 안 할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봐. Y축에 접하는 원 그거 보자마자 선생님은 원래 원은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Y축에 접한다는 말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학생들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의 크기와 반지름의 크기가 같다. 선생님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음수여도 상관없지. 음수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의 제곱돼서 반지름의 제곱 표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시 봐. A가 음수던 양수던 음수를 제곱하던 양수를 제곱하던 올바른 반지름의 제곱 표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명심해. Y축에 접한다는 말을 보고 이렇게씩 설정 못한 사람들은 14번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못 풀어요. 저기다가 2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0,4 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두 번째 0,3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의 제곱.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제곱이다. 연립반정식 풀려올 때 땡큐. 문제 더럽게 쉬워졌네. 여기서 바로 3만 b의 제곱이 없어질 거니까 0. 그래서 b가 순식간에 3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좀 기본적으로 좋은 방정식이겠다. 원래는 물어볼까?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뭐였지? 얘들아 기억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전개한 거에서 이거 전개한 거 빼야 돼. 빼면 a제곱 날아가, b제곱 날아가, a제곱 날아가. 그럼 여기 a 1차식만 남아, b 1차식만 남아. 여러분들이 이걸 빼면은 몇 a 더하기 몇 b가 얼마가 되는지가 나와. 그걸 한 문자로 정리해서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푸는 거거든. 원래 연립방정식은 그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예쁜 방정식이 나와서 그렇게 풀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인 거지. 제 말 다시 잘 새겨라. 일반적으로 원에다가 두 점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서 2차항, 2차항, 2차항 날린 다음에 남아있는 1차식들만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나 여기에 대입해서 푸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거 바로 없어지고 그럼 이것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b가 3이라는 결론을 금방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a 값도 찾을 수 있는 거겠지?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 a 제곱 전개하면 4a a 제곱 어차피 날아갈 테니까 4 더하기 16이니까 2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찾게 됩니다. 그럼 그냥 원 한번 정리해볼게. a 자리에 마이너스 5 집어넣고 b 자리에 3 집어넣고 a 자리에 마이너스 5 집어넣고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는 원은 이런 원이었던 거야. y축에 접하면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이 이거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다음 한번 질문도 알아보도록 해보자고. 계속 읽어봅시다. 아니야. 그냥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였던 거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다. 4번이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 자, 들게 해주세요. y축에 접하면 x좌표랑 반지름을 같게,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크기랑 반지름의 크기가 같게,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풀었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오면 중심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을 모두 다 얼로 표현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한쪽 축에만 접하는 문제는 오랜만에 나오긴 했네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한 번 더. 세 번째 페이지 질문 더 할 사람 있나요? 좋아, 그럼 우리 네 번째 페이지 한번 해볼까?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 질문 18번이요. 18번부터 가겠습니다. 이것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솔직히 선생님이 밑줄 그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마음속으로만 밑줄 그린다 생각하고 확인하자.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야 된다 안 그어야 된다 어디서 연습했지? 보등식 앞에 2차라는 말을 했어요. 2차. 2차니까 A는 절대 0이 아닌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부등식이었다면 A가 0인 경우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잘 비교해. 그리고 이렇게 2차라는 말이 붙어있다면 이 문제는 절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이 녀석의 해가 x는 a래. 선생님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방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매번 했던 얘기. 제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 뭐? 그래프 그릴 거야. 칠판 보자. 선생님 봐. 이거 와 아볼인지 유볼인지 모르겠어. x가 만난 점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물론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 선생님은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어. 그리고 이 중에 누군가도 이 내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6개 중에 어떤 모양이 저 녀석에 어울리는 정답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래프 그리라고 하잖아. 제발 선생님 말 좀 시키는 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다. 가자. 아볼 3가지.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위볼 3가지. A가 0보다 작을 때. 이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절편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없냐에 따라 총 가능한 그래프는 6개인데 이 중에 자, 선생님은 또 진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해볼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거든. 여기 찾는 거야. 이거 찾는 겁니다. 어떤 그래프냐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의미하는 정답이 이렇게 달라져.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딱 하나만 나오는 거. 그리고 그게 A가 되면 되는 거였겠지. 자, 잘 봐. 잘 보세요. 선생님은 이 수업을 이렇게 했어. 아, X절편이 하나면 되는 거구나.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선생님 수업할 때 강조했던 건 이것도 강조했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판별식이 0인 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판별식이 0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볼 쪽이 아니라 위볼 쪽이라는 거. 2차항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풀면 돼. 물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거야. 아, 이거 절편이 A만 나와야 되는 거구나. 절편이 A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조건으로 이렇게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이 그래프는 이것도 필기 잘해놔. 2차항 개수 A에 정답도 중근으로 A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돼야 칠판 봐봐 계속 2차항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볼로 완전 제곱식이니까 절편은 A 하나.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딱 A 하나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솔직히 선생님은 이거 판별식으로 푸는 것보다 사실 이걸로 푸는 걸 추천하고 싶어. 이거 전개해서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자. 전개할게. x제곱에 a, ax제곱 마이너스 2axA 마이너스 2a제곱 x 플러스 a제곱에 a 플러스 a 세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하고 얘 비교하면 되는 거지.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차로 비교할게. 4a-6하고 마이너스 2a 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고 b하고 a 세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 저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가 하나만 나온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6개 중에 한번 알아봤어. 그랬더니 5번째가 정답이 되더라고. 특히 5번째가 요 절편이 A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럼 여기 2차항 개수도 A지만 절편도 A가 돼야 되고 그 A가 완전 제곱식의 중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 이 A가 뭔지 알아? 문제가 A라고 말했으니까 A 적은 거야. 그냥 따라서. 이거 왜 A 적은 줄 알아? 중근 나와야 된다며. 중근도 A가 돼야 된다며. 그래서 그렇게 인수분해를 시켜 놓은 거라고. 그걸 전개한 거랑 원래 있던 문제를 같다는 내용으로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 암산갈게. 이거 넘기면 2a제곱 더하기 4a-6은 0. 양변 2로 약분하면 a제곱 더하기 2a-3이니까 인수분해는 f를 섬에 a는 마이너스 3 또는 1 나옵니다. 그래서 암산갈게 그냥. 그런데 놓치지 않았지?
내가 찾는 정답이 이래야 된다는 걸 놓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정답은 요것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7이 돼야 되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질문이 뭐야? 몇 번부터 보셨냐? 18번. A분의 B 찾는 거지? A분의 B, 마삼분의 마이7 푸는 거니까 약분해서 9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살짝 틀기 지저분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능력 발휘 해봐. 틀기 예쁘게 해보세요. 제발 선생님이 부탁했던 해야 된다고 했던 내용들 잘 해가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안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프 안 그려서 실수해. 이차 부등식 풀면 그래프로만 풀려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얼마나 많이 풀었냐 우리.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래프 6가지 그린 거 한두 번 그린 거 아니잖아. 왜 그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으니까. 죄다 문자로 감춰놔서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으니까 가능한 그래프 다 그려보겠다고. 그게 6가지야. 아볼 3가지, 위볼 3가지. 그거 중에서 고민해서 찾는 거예요. 찾을 때 내가 찾는 정답이 아볼 쪽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처럼 위볼 쪽에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차계에서 범위 잡아주고 판별식 조건으로 원래 풀면 되는데 D는 이것도 같이 정리할까? D가 0인 걸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D가 0이보다 뭐가 더 좋냐? 중근까지도 알려줬으니까 중근이 누구인지까지도 알려줬으니까 단순히 D가 0인 것만 풀지 말고 그 중근이 A가 되게 해주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중근만 가져야 된다면 D로 푸는 게 맞지. 근데 중근이 누구인지까지도 이 문제를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된 식을 위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기운들 내자, 기운들 내. 그리고 이런 거는 시험 보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꼭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중에 지금 시험에 나온 문제 있지? 그거 말고 교과서 문제 중에 내가 어렵게 생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푼 문제 안 나왔어. 그럼 그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근데 꼭 아닐 수도 있지. 나왔던 거 또 내보낼 수도 있어. 봐봐. 이게 지금 서술형 3번 봐봐. 서술형 3번. 벌써 몇 년 전쯤 나왔는지 몰라. 직선의 위치만 살짝 바꿔가면서. 근데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문제, 지금 풀면서 확인하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잘 봐둬야겠지.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 아니면 말고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가려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 더 할게. 네 번째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9번 문제. 이거 변형 장난 아니지? 기억나? 보통 교과서 문제는 뭔지 알아?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중에 1번 직선 공개해주고 2번 직선 공개해줘. 그러니까 2번 직선은 그냥 그릴 수가 있어. 거기다가 3번 직선이 비공개야. A나 B 같은 문자로 감춰놓은 직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었냐? 실파봐. 3번 직선이 1번이랑 평행한 거 하나, 3번 직선이 2번이랑 평행한 거 하나, 3번 직선이 1번, 2번에 교점을 지나게 하는 거 하나. 그렇게 3개 풀었거든. 그런데 이 도전고 수준 봐, 이거. 확실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세 직선 가지고 삼각형 만들지 않게 해주는 건데 이번엔 비공개한 직선이 한 개가 더 늘어났지.
세 개 중에 두 개가 기본기야. 이놈의 망할 놈의 A 때문에. 어쨌든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해달래. 대신 이런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지. 이번에 밑줄 거. 서로 다른 세 직선.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주세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야. 서로 다른 세 직선. 갑니다. 풀이 간다. 첫 번째, 이거 두 개 평행할 때. 두 번째, 요거 두 개가 평행할 때. 세 번째, 얘네가 평행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세 직선의 교점이 일치할 때. 선생님,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평행한 거 두 개랑 교점 일치하는 거 세 가지로 풀지 않았던가요? 맞아. 그때 그렇게 풀었어. 왜? 이미 공개한 두 직선이 평행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째 직선으로 평행 만드는 게 얘랑 평행 만드는 거 하나랑 얘랑 평행 만드는 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직선이 한 개가 더 늘어나 있는 바람에 평행 조건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평행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1번, 3번이 평행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야. 그럼 천천히. 시간은 어차피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할 게 많으니까. 자, 선생님이 공간 최대한 확보해서 해볼게. 1번부터 시작합니다. 질파 잘 봐. 1번부터 시작할 거야. 평행. x의 비율과 y의 비율이 같으면 평행. 이거죠.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은 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공부를 진짜 더럽게 건성건성하는 애들은 이거로 끝인 줄 알고 있지? 아니야. 평행은 절편, 상수항의 개수 비율 2하고 마이너스 2의 비율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이건 같은데 이건 달라야 돼. 이것까지 같으면 평행이 아니라 일치죠. 그리고 방금 문제 밑줄 같은 거 잘 봐.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그랬어. 절대 일치하는 직선 나오면 안 돼요. 됐니? 자, 그럼 시작하죠. 암산 가도 되지. 여기 봐. a제곱 마이너스 2a가 a제곱 마이너스 2a가 3과 같다. a제곱 마이너스 2a 3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 더하면 a는 3 또는 마이너스 1로 와요. 선생님 계산 믿어. 이게 기울기를 갖게 해주는 두 개의 정답이거든? 그런데 서로 다르리란 말 놓치지 않았다면 여기 좀 봐. A에 3 집어넣으면 이거 3 A에 3 집어넣으면 이거 3 그래서 기울기 같아지는 거 맞아? 그리고 얘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 맞아요. 근데 A에 마이너스 1 넣어볼래?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 1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라 일치까지 돼버려. 이건 정답이 안 됩니다. 저거 잘 적어라. 일치니까. 일치라서 얘는 정답이 되면 안 돼. 확실하게 구분해. 19번 문제 선생님이 왜 정답을 안 했는지 알아? 문제에서 굳이 서로 다른이란 말 해줬잖아. 서로 다른이란 말 안 했으면 일치하는 경우도 삼각형 만들 수 없는 건 맞아. 봐봐.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1번 직선, 2번 직선 일치하고 3번 직선 다르면 이것도 삼각형 안 만들어주는 거 맞아. 정답 맞거든. 근데 굳이 문제가 서로 다른이란 말 했으니까 지금은 정답인 걸로 안 하겠다. 그런 뜻이야. 두 번째. 갑니다. x끼리 비교한 2분의 a-2와 y끼리 비교한 마이너스 1분의 1이 같으면 기울기 같은 거야. 그리고 끝까지 1분의 2는 달라야 됩니다. 이미 이건 다르겠네. 이건 이미 달라지겠네. 그럼 계산하면 되겠어. 암산할게요. 2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같은 거네. 2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같은 거니까 a는 0 나오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정답.
3번 갈게요. 3번 2분의 3과 마이너스 1분의 a가 같고 그 다음 1분의 마이너스 2는 달라야 된다. 근데 이미 다르겠네. 이건 다르게 되는 거 맞겠네. 암산 가자. 2a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세 번째 정답. 그래서 평행조건으로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교점을 해주면 돼. 교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봐. 교점? 직선이 3개 중에 2개나 감춰져 있는데 교점 어떻게 찾지? 뭐 고등학교 수학에 고등학생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다고 못 찾는 게 어딨어. 문자 있으면 문자 그대로 가져가서 찾으면 되는 건데 교점 찾아야 돼. 그럼 교점 찾을 때 원칙은 연립각을 푸는 거니까 x도 y도 소거할 거거든. 선생님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소거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 할 수는 있어. 여기다가 a-2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거 소거할 수 있어. 여기다가 a 곱해서 하면 돼. 그런데 선생님 눈엔 이게 들어오는데 이거 소거하기 너무 쉽거든 지금. 그래서 나는 3개의 교점 중에 먼저 이 2개의 교점을 찾으려고 해. 되게 잘해놔. 요걸 1번 직선, 요걸 2번 직선, 요걸 3번 직선. 선생님 지금부터 어떻게 풀겠다고? 2번, 3번의 교점을 찾아서 이 교점을 1번에다가 대입할 거야. 3개의 교점이 일치하게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할 거라고. 일단 교점 찾기가 쉬워 보이는 게 2번, 3번 연립이야. 그렇게 찾은 교점을 1번에다 넣어서 풀 겁니다. 그럼 시작하자. 2번, 3번의 교점 연립 잘 봐. 더하면 되지? 그럼 mi-x하고 2x 구할 거니까 myx, 2x 사라지고 ax만 남겠네. 그리고 더하면 3 되겠네요. 어라? 교점의 x표 깔끔히 금방 나오는데? 교점의 x표 누구냐? 마이너스 a분의 3입니다. 교점의 x표는 마이너스 a분의 3이었어. 그럼 y좌표 찾으러 갈게. y좌표는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가 더 쉬워 보이네. 마이너스 a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6. 마이너스 a분의 6. y 넘겨주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6 더하기 1. 공간이 좀 부족하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교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 마이너스 a분의 3 컴마 마이너스 a분의 6 더하기 1이었어. 그걸 1번 직선에다 대입할 때도 성립하면 교점 3개가 일치하는 거니까.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3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9. 이거 집어넣어서 a 곱하는 거지? a 곱하면 마이너스 6. a 곱하면 a. 거기다 원래 있던 마이너스 2까지. 양변에 a 곱해서 정리할게. a 곱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에다가 a 곱하면 마이너스 8a. a에다 a 곱하면 a 제곱은 0. 인수분해 m하고 m하고 f를 1. 맞지? 그래서 a는 9 또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데 기억나? 아까 a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거 2개 일치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정답에서 빠지게 되죠. 네, 또 적어줄게요. 여기 일치야 일치. 그래서 이것만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가 원하는 직선 3개, 정확히 서로 다른 직선 3개가 만나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 a 값은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잖아. 그걸 다 더하기를 가르치는 거지. 0은 더할 필요 없으니까 빼자.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면 2분의 3. 2분의 3에다가 9 더할 거니까 2분의 18 더하면 되겠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8, 2분의 21이 되는 거겠죠. 느낌 오지? 이거 도전학생들 선배들 정답률 완전 그냥 작살났어. 아예 건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고 이걸 정답으로 체크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나마 객관식이라 그렇게 그냥 운 좋게 찍어가지고 맞춘 친구들이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실력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했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풀어도 기본 3분 이상, 4분 이상 걸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진짜 빨리 풀려고 노력해도 선생님보다 빠른 친구는 아직 없을 거라고. 나중에 2학년, 3학년 될 때 선생님보다 계산 빨라진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럼 최소 5분? 보통 1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인데 한 문제 10분을 투자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앞쪽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축적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 이번 시험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해. 그렇게 해놓고 좀 허무하지. 맞춘 점수가 4.2점이라. 이런 문제는 배점을 한 뭐 6점 정도 해가지고 맞춘 친구들이 큰 이득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넘겨봅시다. 조금만 더 기운 내서 하자. 자, 마지막 페이지 정리 좀 해볼게. 이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문제 다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서술형 2번 가온이든 다산이든 도농이든 모든 이런 유형의 문제 다 들어있어. 해야 돼. 서술형 1번이랑 서술형 3번 어렵다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도농고 친구들은 어렵다 느끼면 안 돼. 왜? 교과서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다 있거든요. 맞나?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실력이 안 될 테니까 교과서는 풀었는데 풀지 못하는 친구들 많을 테니까 잠깐 이거 필기 좀 하고 빨리 필기 좀 해줄래? 마지막 페이지 지금 정리한 다음에 또 잠깐 쉬자 우리. 선생님 생각은 그래. 계속 가을이든 다산 물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앞으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난이도는 높아질 거예요. 높아져. 점점 높아질 건데 그렇게 높아져봤자 결국에 시험 문제 대부분은 교과서 중심이다. 아까 풀었던 가온고 문제들도 지금 풀고 있는 도농고 문제들도 결국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변형되는 문제들. 아까 영찬이가 말한 것처럼 교과서에 없는 문제 나오겠지. 근데 그런 문제는 기껏해야 한 문제, 많아봤자 두 문제. 운 좋으면 그런 문제까지 맞춰서 고득점이 되는 거고 운이 없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틀리면 되는 거고. 자기만 운이 없을 리가 없잖아. 다른 친구들도 운이 없을 텐데 몰랐던 문제 맞추는 게 쉬운가? 다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실수 없이 시간까지 철저하게 사실 부탁하는 게 많은 건 알아. 그 중에 시간 관리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 노력은 하라고. 노력은 해. 계속 긴장감 있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페이지 질문. 서술형 3번 직선의 위치가 또 바뀌었지. 어땠더라? 교과서에 있는 문제 내용이 뭐였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이거 있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이렇게 그려서 이등분하는 거. 그래서 밑변이랑 높이 찾는 게 변하신 거 칠봐봐. 우리 도농 친구들도 다산가온 친구들도 봐. 밑변 찾는 거 2점하고 2점의 차이. 높이는 교점의 y좌표의 크기로 금방 찾아. 그 다음 수요일에 풀었던 기출문제는 이렇게 돼 있었던가? 이렇게 돼 있었지? 그래서 넓이가 2등분되는 거였거든? 선생님 그때 어떻게 풀었어?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게 풀었는데 기억나? 요 점 구하기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 있는 점들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 쉽지 않아. 왜? 얘네들이 다 문자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서 풀었습니다.
밑변을 예로 잡고 높이를 요만큼, 밑변을 예로 잡고 높이를 요만큼으로 잡아서 풀었다고. 그런데 이번엔 또 직선의 위치가 삼각형의 모양도 좀 바뀌었네. 자, 이번엔 이렇게 해서 넓이를 이등분해 주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직선의 이름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요. 시작합시다. 먼저 해야 되는 건 수순대로 가자. 전체 넓이부터. 전체 넓이 밑변 얼마? k. 높이는 이거야 이거. 높이 얼마니? 1. 요게 높이죠 지금은. 그래서 넓이는 얼마죠? 2분의 k. 2분의 k를 반반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4분의 k가 되게 해주는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목줄 걸면 돼. 목줄까지 걸면 하여튼 온 힘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이 넓이가 4분의 k가 되게 해주는 작업은. 그러면 당연히 이거 밑변을 하고 싶지 않아? 선생님도 이거 밑변을 하고 싶은데 밑변 벌써 나왔네. 여기 k고 여기 y좌편 1이니까 밑변 k-1. 이제 높이만 찾으면 되겠어. 높이는 요걸 높이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점에 무슨 좌표 찾으면 돼 이게? x좌표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저 점은 어떤 점이냐? 저 점은 어떤 점이냐? 여기 있는 직선 y는 2x 플러스 1과 이 직선은 찾아야겠다. 찾는데 k 때문에 망설이지 말자. 찾긴 찾아야 돼. 찾으러 가자. 된 얘기를 하지. y는 기울기 좀 말해줘 얘들아. 뭐분의 뭐? 이거 0,k거든? 1,1하고 0,k의 기울기 1-0분의 1-k니까 분모는 1. 그럼 기울기 뭐야? 1-k가 될 거고 y절편도 k니까 여기다가 k. 문자가 있으면 어떠냐고 얘들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점이 필요하다면 해야지 끝까지. 그래서 연립으로 풉니다. 저희 안 써갈 거야? y 같은 거니까 이거 같은 거야. 그럼 이거 1로 넘기면 이거 1로 넘기면 캐마일 넘어갈 거고 캐마일에 2 더하면 캐플 1 캐플 1 x가 1 1로 넘겨주면 캐마일. 그래서 교점 x표 나왔네. 캐플 1분의 캐마일. y좌표 찾는 방법 없지? 교점에 x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캐플 1분의 캐마일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문제 풀 때 있는 건데 y좌표 뭐하러 찾아? 그냥 멈추면 돼. 그래서 높이 찾았습니다. 높이는 캐플 1분의 캐마일. 따라서 넓이 마무리 짓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넓이 4분의 k가 나오면 되고 선생님 양변에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여기다 적자. 양변에 4에 k 플러스 1 곱해서 분모 좀 없앨게. 계산 잘해. 4 곱하면 약분해서 2 2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곱할 거니까 약분도 사라질 거고 2의 캐마일 제곱만 남겠네. 좌변은 우변은 4 약분되고 k의 캐플 1이니까 k제플 k만 남겠네요. 그럼 다시 정리하자. 2k제 k제 넘으면 k제 마이너스 4k에 k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5k. 상수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네 공식 가자. 2분의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5 풀마 루트 17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까? 이 문제에서 또 조건 걸었어. k가 1보다 어떻다고?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가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4점 얼마거든. 5에서 4점 얼마면 1점 얼마야? 0점 얼마. 0점 얼마를 2로 나누면 0점 얼마야? 그러면 1보다 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위에 거 2분의 5 플러스 루트 17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우리 다시 하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문제는 어떤 문제다? 이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면 넓이 이동하는 거 되게 쉬워. 충점만 지나가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쉬운 문제만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야. 연달아 막 세 문제, 네 문제 나와. 어떤 직선?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아니라 변을 지나가면서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찾을 때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밑변하고 높이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지. 아무리 문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 또 이유의 문제 나오면 진짜 도농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거의 사랑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선생님 생각에 이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올해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 진짜. 차라리 나오자면 가온이나 다사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가온하고 다사에서 이 문제가 안 나왔어. 이 도능에서만 자꾸 이게 나와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도능에서 왠지 안 나올 것 같다고 이번에. 하지만 다산하고 가온에선 이렇게 쉬운 유형의 문제던가 지금 같은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선생님이 촉을 근데 믿지는 말아라. 선생님이 촉이 좋은 건 아니잖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놓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알아야지. 자, 또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서술 1번은 잘했나? 어차피 교과서에 있으니까 연습 잘해봐. 교과서보다 훨씬 더 쉽지? 9번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눠서 풀라고 했으니까 순서만 잘 밟아주면 푸는 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프레스 문제 좀 더 가져올 테니까 그거 어느 정도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아니,